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오후 3시 40분이고요. 일단 장이 마이너스 1% 정도의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아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뭐 장중에 나올지 아니면 장 끝나고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다. 이 구간을 때려준 이후에 올릴 생각이 없었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구간 위로 넘어줄 생각이 있으니 거래를 키우면서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가 놀이도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봐야 아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승이 나오면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 주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시원한 움직임들이 한번 더 나올 거고,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봤을 때 올라가고 나서 조금 쉬어줬죠. 조금 쉬어주면서 여기 돈을 쓴 구간 이 자리 지켜내면서, 그죠? 이 자리 지켜내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탄력이 딱 나왔을 때, 그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뭐 이런 구간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건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SMR 관련된 재료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연속적인 상승은 SMR 공급 계약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적 발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2월 11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실적이 예상치 부합 또는 어닝 미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천천히 움직이겠죠. 뭐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뭐 평범히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 부합한다라고 하면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좋긴 한데 뭐 부합하거나 어닝 미스가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내일 구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실적이 잘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저는 상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주가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고점에 대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그죠? 표시를 해보면은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 나온 게 이렇게 1600, 1700만 정도 거래가 나왔고, 우리가 이거를 전체로 보겠습니다. 전체 거래량 보는 게 나니까 봤을 때 거래량이 여기서 자 4200만 거래량이 나왔죠. NXT 포함해서. 그럼 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을 거란 말이죠. 이 구간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래가 나왔을 때 같은 구간을 3번 정도 때려줬죠. 3번 정도. 그러면 3번 정도의 거래량이 얼마였냐? 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앞서 나온 구간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팔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어쨌건 나오긴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종가 자체가 꼬리가 없이 여기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을 때 요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린 사람 요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여요? 물린 사람도 요 정도밖에 없는 거?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물량을 거의 다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꼬리가 안 달렸으니까 올라왔을 때 던지는 물량 싹 다 받아놨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한번 확인하고 얼마나 던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날 단기적으로 NXT에서 급락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또 터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저가 매수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는 거다? 여기서 조금
덜어내면서 흔드는 단계까지 오면서도 또 한 번 이쪽 매물 소화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다 이거는 주가는 올리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이게 세력주냐, 무슨 주포냐,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세력이 뭐 주가 조작을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95,500원에서 97,500원, 9.55에서 9.75 이 구간에 거래량 터졌었죠. 또 거래량 터졌죠. 그죠?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 나왔죠. 근데 어제가 조금 중요한 게, 어제 보시면 거래가 확 죽었어요. 그죠? 거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오고 받아줬는데 어제 거래가 확 줄어들었다, 이 구간에서. 그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제 고점을 딱 찍고 내려왔느냐라고 했을 때 분봉을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제 찍고 나서 그래도 위쪽에서 많이 버텼어요. 94,500원 이쪽 구간에서 그래도 많이 버텼단 말이에요. 주가가 확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구간에 최대한 버티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매도를 어느 정도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했다라고 보여진다. 거래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간도 일단은 한번 확인하는 단계이긴 한데, 시간이 아직 4시라서 4시간이 더 남긴 했지만 거래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편인 것 같고요, 오늘 구간.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혹여나 제가 봤을 때 팔 사람 다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놓고 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나오면 쭉 당길 거고요. 팔 사람이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더라도 뭐한다,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죠. 팔 사람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팔 사람이 1,000만 명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샀고 여기서 팔 사람이 1,000만 명이었다라고 해서 1,000만 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명 팔았다. 그럼 팔 사람 800만 명 남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소화해주면서 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700만 명, 600만 명, 500명 줄어들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팔 사람이 300만 명 정도밖에 없네, 거래가 줄어들면서. 그럼 주가를 올렸을 때도 물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 이미 털릴 놈들은 다 털렸으니까 올라갈 때 진짜 주주만 있겠구나, 진짜 안 팔 사람들만 있겠구나, 그 쭉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랑 비격이 그렇지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옛날에 종목이 초전도체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때 7,000원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갔죠? 7,000원부터 여기 18만원까지 갔어요. 얘도 주가 진짜 많이 갔죠. 근데 제가 이 당시에 고점을 딱 잡았던 게 뭐냐면, 요때 페이크가 한번 있었거든요.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때 초전도 확해가 이제 열리는 날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뭐 초전도 확해에 대해서 뭐 어쩌고 해서 뭐 악재를 퍼뜨렸어요. 뭐 근데 악재 퍼뜨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렸는데 마이너스 15%가 빠졌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죠? 저가 부분이. 그리고 다 말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지금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7,000원부터 이렇게 13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성델타테크를 가지고 얘가 초전도체에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흔들어 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티겠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털리겠죠. 그러니까 팔놈들 팔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급등 만든다라는 거예요. 올렸을 때 장임을 치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올랐을 때 매도 나오는 물량들 최대한 줄이려고 상한가 보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여기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24%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장중에 폭락. 그리고 어떻게? 고점 나왔다. 저는 두산도 어떤 흐름 나올 것 같냐면 이런 흐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지 아니면은 과거처럼 올렸다가 그대로 그냥 빼버리는 음봉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고점의 패턴이 두 개인데 두산에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고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보시면 이때도 주가를 쭉 올렸다가 계속 가다가 어떻게 해서 계속 가다가
여기서 27%까지 종가를 이렇게 마감해놓고 말도 안 되죠. 종가를 이렇게 마감하고 이걸 꼬리도 없이 다 뺐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현물로 땡기고 현물 물량 최대한 많이 판 다음 뭐야? 여기서 공매도 친 다음에 가지고 있는 현물 물량으로 주가 찍어 눌렀죠. 찍어 누르면서 현물 차익 실현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자 보면은 여기서 뭐 여기 더 밑에서 모았겠지만 현물 물량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이 구간에서 현물 물량 또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하면서 공매도 쳤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가를 요렇게 끝까지 내렸다. 그죠? 그리고 요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저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꼬리가 안 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간다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근데 저는 저런 게 이제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총이 큰 종목들에는 단타들이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제가 이 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가를 올렸을 때 장대 양봉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장대 양봉 만들기 힘든데 두산 장대 양봉 쉽게 만들어요. 한번 제대로 쏠 때. 그전에는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올렸을 때 20%까지도 올릴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이 친구들이 주가를 20%까지 20% 올리는데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이 1억 이상으로 단타 치기가 힘들어요. 호가가 잘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에선 1억에서 5억으로 단타를 그냥 쳐도 호가 다 받친단 말이에요. 왜? 이 물량만 해도 얼마야? 24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호가에 받쳐서 단타 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오면 엄청나게 뭐 몇백억 몇십억의 물량들이, 단타 물량들이 빠바바바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빠바바방. 그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단타 천국에 미친 장이 되는 거예요 두산이.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온다. 개인 투자가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엄청난 기관도 그렇고 엄청난 수급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펌핑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할 텐데,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핵심은 일단 단타, 그 빵이 큰 단타 물량들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탄력 있게 올릴 때 강하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들이 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원전주의 전체적인 돈들이 쏠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나 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올라갔을 때 시작됐구나. 매도 타이밍 시작됐구나. 그래서 광기 어린 상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5%, 7%, 5% 이 광기 어린 게 아니라 15%, 10%, 15% 이런 게 빠바바바방 1, 2주 터지면서 어떻게 고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거든. 왜? 더 간다 하면서 너도 나도 두산 사자, SMR이 미래다, 원전이 미래다, 전력 없으면 데이터 센터 절대 못 돌린다,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그냥 아사리판 될 것 같아요. 아사리판. 그때가 이제 떠날 텐데, 제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두산을 찍고 있거든요. 2년 동안 두산을 찍고 있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조회수를 상위로 보더라도 그냥 요렇게,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3만, 2만 조회수가 쫙쫙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 평단에 뭐 2만원, 3만원, 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다 이렇게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는 분명하게 이제 올해 받고 오래 끌고 왔는데, 저도 뭐 아쉽긴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조회수가 더 나오고 싶고 그러면 계속 간다라고 하겠죠. 물리더라도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제 눈에는 이 광기 어린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게 보여요. 이게 물론 뭐 제가 100% 맞진 않겠지만 앞으로 한국전력의 실적이 발표될 거고, 한전 KPS, 한전기술 실적이 발표될 텐데, 얘네가 뭐 했습니까? 체코원전 수주했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원전 관련된 부분들, 그죠? 미국 원전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의 시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SMR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이게 만약에 3박자가 맞아진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SMR 공급 계약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나올 거다 해주면서 한미 원자와 협력까지 터져주면 3박자가 맞아줄 타이밍, 이 타이밍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때 가장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좋고,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의 내용들이 항상 비슷비슷해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상 찍어 드리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 구간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윗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버티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그죠? 옆으로 버티는 그림, 즉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좋게 살아 있고요.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상 없는 5월봉선 지켜주는 흐름이다가 연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 전고점을 어떻게 넘어줄 것 같은 흐름들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가장 강력한 거래량과 꼬리, 매물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서 정비하고 날아갈 것 같은 흐름들 보여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이 연봉상도 역사적 신고가, 여기를 뚫으면 정말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물량을 넘기기가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 내일 자리 정말 실적이 만약에 정말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흔들기가 좀 심하겠죠. 그죠? 흔들기가 심할 거고 주가를 한번 누를 텐데 그때가 저는 꼬리가 달리는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꼬리 저점. 꼬리가 뭐 안 달리고 주가가 그대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쓴 돈이 많다. 얘네들이 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쓴 돈들에 대해서 모아는 구간 어느 정도 회수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안 깰 것 같다. 그래서 내일 같은 구간에서 저는 주가들이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합니다. 논리는. 두산은 여태까지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일 구간 매수 타이밍 혹시나 나오면 잡고, 아니면 뭐 내일부터 당장 급등이 뭐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정말로 설 전에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지면서 2월 달에 또 고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15%짜리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3월에 SMR 관련된 준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2, 3월 달에 좀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꼭 함께 잡아가셔서 내일 좀 중요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너무 연락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내일 구간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95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수익인 구간에서 수익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면 뭐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30% 이렇게 수익률을 지키잖아요. 그럼 팔고 싶어요. 되게 팔고 싶단 말이에요. 조금 팔까? 근데 조금 팔면 괜찮아. 내가 딱 기준을 정해야 돼요. 지금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익률 50%다. 팔고 싶다. 3분의 1만 팔고 3분의 1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이 가만히 놔두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웬만하면 장중에 핸드폰 안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또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혹시나 뭐 변동성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빨리 올라갈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죠. 세트랙 아이 보시면은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 과거에 제가 우주항공주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요. 여기서 4만원대에서 다들 기억을 하신 분들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의 5배, 6배가 올라갔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당연히 몰랐던 부분이고 요게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뭘 준비해야 된다? 오픈 AI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픈 AI 상장하기 때문에 오픈 AI 관련주도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관련돼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관련주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남겨주시면 내일 변동성 대응하기 위해서 꼭 대응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 AI 관련주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관련주는 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픈 AI 관련주를 한번 세트랙아이라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를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 AI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랙아이예요. 세트랙아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랙의 주가 얼마죠? 224,000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아이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 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아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아이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식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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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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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좀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자, 위쪽 번호 010-845-9501. 자, 이쪽으로 오픈 또는 히든이라고만 남겨놔 주세요. 오픈 또는 히든 남겨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오픈 또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